여러분, 여름 끝나가면서 거울 볼 때 기미가 왜 이렇게 진해졌지? 모공은 왜 이렇게 늘어진 것 같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도 이번 여름 지나면 진짜 피부과 한번 가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여름에 정착한 정말 간단한 스킨케어 루틴이 있어요. 루틴으로 꾸준히 관리했더니 생각보다 피부 컨디션이 유지가 잘 돼서 일단 피부과는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만 하는 방법이 아니,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던 저희 꿀피부 70대 시어머니께서도 하고 계시는 루틴인데요. 저희 어머님 피부 보시면 제가 왜 자꾸 어머님한테 피부 관리법을 물어보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름 지나고 기미 잡티가 갑자기 진해진 분, 모공이 늘어진 것 같은 분, 피부 탄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 제품 여러 개 사기 전에 제가 이번 여름에 실제로 어떻게 관리했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번 여름은 사실 피부 관리하기엔 정말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아이들 방학이라서 저도 바닷가에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요. 거의 매일 물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제 팔이 이렇게 까맣게 접히도 생기고 까맣게 탔어요. 보이시죠?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저도 휴가 중간부터는 이제 집에 가면 기미 광대에 제대로 올라오겠다. 그래서 피부과 가서 레이저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세안하고 얼굴을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미나 잡티가 확 도드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얼굴은 팔보다 훨씬 선크림을 열심히 발랐기 때문에 팔과 얼굴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로 탔다는 건 그만큼 휴가에서 자외선 노출이 정말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예전과 뭘 다르겠지? 생각해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정말 단순했습니다. 아침에는 비타민C 앰플이랑 선크림, 그리고 저녁에는 비타디는 세럼. 오히려 예전보다 바르는 제품을 줄였어요. 저는 요즘 오히려 스킨케어를 줄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피부가 걱정되면 자꾸 화장품을 하나씩 추가했거든요. 기미 때문에 미백 앰플, 모공 때문에 모공 세럼, 탄력 때문에 탄력 세럼, 주름 때문에 레티놀, 거기에 수분크림까지. 그런데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며칠 못 갑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해요. 첫날에는 5개 다 바르고 며칠 지나면 하나 빠지고 또 며칠 지나면 2개 빠지고 결국에는 그냥 수분크림 하나 바르고 잡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일종의 스킨케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바르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내 피부 고민에 필요한 핵심 성분은 챙기되 불필요하게 제품을 여러 개 겹치지 않는 것. 저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레티놀이나 비타민C처럼 활성 성분이 들어간 안티에이징 제품을 이것저것 겹쳐 사용하면 피부에 따라 건조하거나 따갑고 자극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미국 피부과 학회에서도 여러 안티에이징 제품을 한꺼번에 사용하면 피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추가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킨케어 다이어트는 적게 바르자가 아니라 필요한 걸 정확하게 바르자 이거예요. 특히 여름에는 에센스, 앰플, 세럼, 크림을 여러 겹 올리면 얼굴부터 너무 답답하잖아요. 결국 매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에는 제품 개수는 줄이고 제가 정말 챙기고 싶은 성분만 꾸준히 쓰기로 했어요. 제가 꼭 챙긴 성분은 2가지. 그게 바로 비타민C와 레티놀이에요. 먼저 비타민C. 기미나 잡티 때문에 홈케어 찾아보신 분들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과 함께 칙칙해 보이는 피부톤이나 색소 고민을 관리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실제로 비타민C를 피부에 사용한 여러 임상 연구를 종합한 자료에서도 색소와 피부결, 광노화와 관련된 피부 변화 개선 가능성이 보고돼 있어요. 다만 하루 이틀 바른다고 바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2번째는 레티놀. 30대가 넘어가니까 저는 기미 하나만 고민인 게 아니더라고요. 기미도 신경 쓰이는데 모공도 전보다 늘어난 것 같고 피부가 확실히 좀 처지고 눈가랑 볼 그리고 이 팔자주름도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피부 고민이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피부 톤만 관리하기보다는 기미 잡티와 함께 모공 그리고 피부결, 탄력, 잔주름까지 같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 대표적으로 많이 연구된 성분이 바로 레티놀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2 성분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입문자 입장에서는 사실 비타민C 따로 레티놀 따로 챙기기에는 너무 제품도 많고 좀 번거로운 점이 많더라고요.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또 어떤 순서로 발라야 할지 그리고 아침에 발라도 되는지 저녁에 발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되는데 이걸 한 번에 해결해준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정말 잘 사용한 제품인데요. 바로 프리메라 비타디놀 세럼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후기부터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사용하고 계셔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직접 얼굴에 바를 거니까 제품 후기들을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거 후기 진짜 좋은데 싶더라고요. 특히 후기들을 보면 발림성이 편하다, 피부가 탄탄해지고 좀 쫀쫀해진 느낌이다, 모공이나 피부 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한다는 분들도 많았고 레티놀인데 생각보다 부담이 없다, 자극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해졌어요. 물론
화장품은 사람마다 피부가 다 다르니까 후기가 좋다고 꼭 저한테 무조건 잘 맞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체 성분이 어떻게 구성돼 있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지? 하고 좀 궁금해져서 그때부터 좀 제품을 파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찾고 있던 조건하고 딱 맞더라고요. 이 제품은 이름 그대로 비타민C와 3중 레티놀을 한 제품 안에 함께 담은 세럼이에요. 이게 제가 제일 마음에 든 부분인데요. 기미와 잡티 때문에 비타민C도 챙기고 싶은데 모공이나 탄력, 잔주름 때문에 또 레티놀도 사용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세럼 하나로 같이 관리할 수 있으니까 저녁 루틴이 정말 단순해졌어요. 안 그래도 요즘 피부 탄력도 떨어지면서 모공이 늘어진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기미만 관리할 게 아니라 탄력 관리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피부톤, 탄력, 모공, 잔주름까지 이걸 한 세럼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비타민C도 자극이 있을 수 있고 레티놀도 자극이 있다는데 둘을 같이 써도 되나? 저도 처음에 이게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비타민C와 레티놀은 무조건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조합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레티놀과 비타민C를 함께 사용한 연구들도 있고 노화된 피부나 광노화 피부에서 피부 변화를 관찰한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 비타민C 제품이랑 고함량 레티놀을 각각 가져다가 처음부터 막 겹쳐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 성분 모두 피부 상태나 농도, 제형에 따라서 건조함이나 따가움 같은 자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타티놀을 편하게 느낀 이유는 처음부터 비타민C와 레티놀을 한 포뮬러 안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민감 피부 사용을 고려한 여러 저자극 관련 테스트도 거쳤고 무향 제형이라 향이 강한 제품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비교적 사용하기 편해요. 그래서 저처럼 레티놀 한번 써보고 싶은데 처음부터 너무 센 건 무섭다 하시는 입문자 분들도 접근하기에 편한 제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자극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극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레티놀을 처음 사용하신다면 처음부터 많은 양을 매일 바르기보다는 소량으로 격일로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 저녁 루틴은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요즘 실제로 하고 있는 저녁 루틴을 보여드릴게요. 세안하고 피부를 가볍게 정돈한 뒤에 비타티놀 세럼 적당량 얼굴 전체에 얇게 펴바르고 살짝 눌러주면서 흡수시켜줍니다. 그리고 피부가 많이 건조한 날에는 수분크림도 발라주고요. 마지막 루틴으로는 바세린을 얇게 입혀서 보호막을 씌워줍니다. 끝! 진짜 별거 없죠? 예전 같았으면 앰플 하나 더, 세럼 하나 더, 크림 하나 더 계속 추가했을 텐데 요즘은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어요. 스킨케어는 많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필요한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고 피부에 부담이 되지 않게 사용하고 무엇보다 매일 꾸준히 하는 거. 저는 이게 훨씬 현실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 피부가 더 만족스러웠어요. 다시 이번 휴가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바닷가에서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물놀이를 했고 팔이 이렇게 까맣게 탈 정도로 자외선 노출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광대 쪽 기미가 갑자기 확 진해 보이거나 피부 전체가 막 칙칙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제가 이 세럼 하나 때문에 기미가 안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외선 차단도 정말 중요하고 개인의 피부 상태나 생활 습관 등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대신 저는 이번 여름에 낮에는 피부를 지키고 밤에는 필요한 성분으로 꾸준히 관리한다. 이 기본을 놓치지 않은 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여름 루틴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정말 간단해요. 아침에는 비타민C 앰플 플러스 선크림, 그리고 저녁에는 비타티놀 세럼, 그리고 오늘은 저녁 루틴 위주로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아침 스킨케어 루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사용하는 비타민C 앰플 어느 단계에서 바르는지, 또 얼마나 흡수시켜주는지, 그리고 왜 비타민C를 바른 다음에 선크림을 꼭 챙기는지까지 제가 실제로 준비하는 모습 그대로 찍어보려고 해요. 특히 비타민C를 아침에 발라도 되는지, 어떤 순서로 발라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음 영상 꼭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직 덥긴 하지만 여름이 이제 지나가면서 기미가 짙어져서 고민이신 분들, 또 잡티가 하나둘 늘어나고 또 탄력이 떨어져가지고 모공이 또 늘어나는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 무조건 제품부터 여러 개 늘리지 마세요. 오히려 내 피부에 지금 꼭 필요한 핵심 성분이 뭔지 먼저 정리해보세요. 저는 요즘 아침에는 비타민C랑 선크림, 저녁에는 비타티놀,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리메라 비타티놀 바운시 리프트 세럼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자세한 정보 남겨둘게요. 저처럼 기미 잡티도 고민인데 모공이나 탄력까지 같이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 비타민C와 레티놀을 따로 챙겨 바르기 너무 번거로웠던 분들께는 특히 간편한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아침 비타민C 그리고 선크림 루틴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